네, 저평가된 종목들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분위기는 아주 좋은데요. 코스피가 어느덧 2,800포인트 선까지 탈환을 해낸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또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지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AS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 취지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건데 성과가 빨리 나서 좀 좋습니다. 먼저 오늘 원전주들이 잘 가고 있는 만큼 가장 최근에 봐주셨던 우진 관련해서 AS 전략 마련해 볼 텐데 사실 우진뿐만 아니라 한전, KPS, 성광밴드도 봐주셨잖아요. 지금 다 같이 잘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진 어떻게 리뷰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4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원전주를 벌써 3주 동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체코 원전수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이제 프랑스가 제동을 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정부 쪽에서는 사전 승인을 했었죠. 그 말은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한국과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사실 수주를 따내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체코 본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유럽 지역들의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단기적인 어떤 체코 모멘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까지 바라본다면 중장기로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진 같은 경우 지금 뭐 정고점까지 올라가려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추천드렸던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이제 체코 본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10,000원 이상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0% 정도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 상향 조정할 테니까요. 조금 더 좋은 수익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잠금 해제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박철순 대표님께서 이 원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원래 프랑스가 항상 발목을 잡았던 이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를 더 좋게 봐주시고 목표가는 11,000원으로 10%가량 상향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바라봐야 하는 헤드라인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뉴스에서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바이오 관련한 헤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 그리고 약가 인하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이 안에서 어떠한 기대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사실 이 약가 인하라든지 미국의 이러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여러 번 또 언급을 해주신 바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네. 이번 헤드라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신정부 들어선 이후에 더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하지만 약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약가 인하라든지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격을 덜 받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ST팜을 소개를 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미국 매출 비중이 적은 종목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해서 또 한 번 ST팜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고 실제 이 약가이나 정책 자체가 일반 의약품에 거의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지난번 방송 때와는 달라진 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첨단 산업 6대 축으로 제약바이오를 선정을 했고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공약에 내걸었던 만큼 일단 제약바이오의 어떤 투자 심리가 하반기 때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표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추가 모멘텀으로는 미국의 중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재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또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바이오
바이오 USA가 또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표 기업들이 일단 다 모두 다 함께 이동을 해서 거기서 파트너십이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USA라는 일정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예전부터 저희와 함께 플랜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바이오 USA라는 빅 이벤트까지 지금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종목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코텍 나와 있고요. 오스코텍 관련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는 렉나자, 안정적인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렉나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소세포 폐암 신약인데 여기서 지금 이 오스코텍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오스코텍의 사실 이 비소세포 폐암의 약이죠. 치료제죠. 이 렉나자를 개발한 원 개발사가 오스코텍이고요. 이게 이제 유한양행을 통해서 지금 존슨앤존슨 쪽으로 기술 이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을 로열티로 받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로열티뿐만 아니라 마일스톤도 챙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기술 이전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가로 진출했을 때도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수입이죠. 마일스톤을 또 수령할 수가 있어서 렉나자를 통한 마일스톤과 그다음에 로열티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렉나자 글로벌 진출 본격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은 당연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고 올해 하반기 때 또 중국과 그다음에 유럽 진출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렉나자가 판매가 되는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 개발사인 이 오스코텍의 로열티와 매출액 성장 그리고 마일스톤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올해 하반기 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아주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그러면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겠네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마일스톤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실제 판매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수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승인 허가 이후에 3분기 이후부터 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일본처럼 먼저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로열티까지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진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출하게 되면 마일스톤 먼저 수령하고 그리고 나서 판매량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로열티까지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 가장 실질적인 면에서는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업이 오스코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고요. 로얄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밴드. 일단 오늘장 보시면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어느 정도 밴드로 설정해 볼까요?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 이전하고 로열티와 마일스톤을 보기 때문에 관세도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요. 일단 4월달 고점 정도를 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 전 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스코텍에 대해서 가격 라인까지 설정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인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제로 소프트웨어 쪽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을 통해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을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신정부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사실 AI 쪽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 투자 네.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사실 AI 3강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AI 쪽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투심 강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반도체 아니면 뭐 HBM,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가 역시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이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하드웨어 쪽, AI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PSK홀딩스라든지 STI라든지 ISC라든지 업계 선도 기업이면서 실제 실적까지도 잘 나오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실적이 좀 나오는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본다면 뭐 한글과 컴퓨터 아니면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체 개발 모델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 살펴보자라는 코멘트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AI 소프트웨어 이쪽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면 좋을지 종목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 되게 즐겨 쓰거든요. 네,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곧바로 짚어보겠습니다. AI 실적주 그리고 계열사 나와 있는데 앞서서 실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나 봐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예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0%대, 그다음에 15%대 고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쪽, 솔루션 쪽 여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솔루션 판매額대가 가장 좋았는데 유료 구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50%가 넘게 급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구독자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실적 안정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실적 성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B2B 쪽 솔루션 부분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 고객들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까지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낮은 실적 변동성 그리고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또 실적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메리트 갖고 있고요. 또 계열사라는 키포인트 짚어볼 텐데 계열사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시면서 가격 밴드까지 설정해 주세요. 네, 주요 종속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이라든지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도 각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의 외형 성장에 톡톡히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성장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족 회사들이 이 회사를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도 역시나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더 높이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티컬 AI 쪽에 대한 전략도 가지고 있는데 워낙 또 AI 관련된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관계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최근에 상당히 조정을 받고 지지선을 만든 이후에 반등이 3거래일 정도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일단 올해 고점 수준입니다. 7,0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5,200원. 지난 5월 저점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수준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